안녕하십니까, 왕종근 이세진의 성공 파트너 시간입니다. 네, 이 북극과 그린란드를 탐험했던 난세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북극까지 탐험했던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하죠. 탐험 가니까 평생을 바깥으로만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러한 부분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혹시나 그럴 여유도 없어요. 굉장히 힘들고 바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하루에 딱 30분만 할애하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이 자신의 경영 상태를 돌아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내 주관적일 일이니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저희 성공 플래너 편지와서의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네. 관찰을 해서 잘하고 계신 점은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막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왕종근 씨 호통까지 곁들이니까 참 재밌고 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어김없이 성공 플래너 편지 왔어요. 이것의 성공 플래너이신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성공 플래너 편지 왔어요. 오늘 편지를 보내신 의뢰인은 진짜 사업을 다양하게 해 오셨고 네.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오늘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예쁜 우초통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그럼 오늘의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쩜 글씨도 이렇게 또박또박 잘 쓰셨네요. 저는 11년간 화물 운송업과 부동산업 등 사업을 해오다가 3년 전 영등포에 치킨집을 개업해서 잘 운행해 오고 있고요. 한 달 전에 지금의 당산동에 메밀 막국수집을 추가로 인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치킨집을 잘 운영을 해오고 계시는데 하나 더. 이 욕심 많으신 분 같은데요. 여름이 끝나는 마당에 메밀 막국수집 인수를 시작한 이유는 내년 여름을 바라보고 인수할 계획을 가진 거고요. 내년 여름까지. 네. 구청과 세무서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인접해 있는 곳이고 또 유동인구와 거주인구가 많은 역세권 지역이라서 주말과 주중 손님이 꾸준해서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민은요. 점심보다는 저녁에 한산한 편이어서 저녁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노하우가 없을까라는 것, 홍보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조언을 네. 드리는데 메밀국수란 게 아마 그 특성상 점심 메뉴로들 많이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녁 때 먹기엔 상대적으로 좀, 저녁 손님이 좀 적다.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녁 손님 늘리는 법, 또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까 제가 알려드리기로 하고 맛있는 메밀국수를 대접하고 계신 김수은영 사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는 영등포 당산 3가에 예, 당산 3가에서 예, 그쪽에 이제 번지수가 358번지 영등포 구청 교통행정과 근처에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소 번지까지 얘기하기는 처음이에요. 예. 구청 옆에 이제 교통행정과가 있는 예. 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아니, 인상도요, 서글서글 하시면서 정말, 이거 맛있어요. 이런 음식 퍽퍽 퍼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나요? 아직은 제가 뭐 경영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배불리 줄 수 있는 거는 많이 준다는 거, 퍼준다는 거. 예.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다른 사업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화물 네. 운송업도 하시고 네. 부동산도 하시고. 네. 이제 운수업을 처음에 하다가 사장님이 직접 하신 네. 거예요? 네. 운전을? 예. 하다가 이제 포장이사 이게 잘 되다가 너무 네.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그럼 큰 차도 몰아봤어요? 몰진 안 해봤어요. 몰아보진 않고. 예. 예. 그러고
그러다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을 제가 또 시작을 했어요. 네. 부동산을 한 4, 5년 하다가 네. 5년 정도 했나 봐요. 하다가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뭐를 해볼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치킨집을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치킨집은 그런 대로 잘 운영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직원들은 뭐 아르바이트 아니요. 파트타임 잡으로 하시는 분들 더 많이 옛날 직원 쓰셨나요? 그대로 있어요? 바꿨어요? 지금 직원들은 알바는 전혀 없고요. 예. 전 직원들 그대로 제가 그대로예요? 지금 어, 같이 직원들 끌고 좋아하시겠네. 가는 거예요. 예. 사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 성실하게 잘 하고 예, 예. 하고들. 예. 새 사장님은 잘 맞이하는 직원분들이시다. 네. 전 사장과 아직까지는 비교해서는 어떤 말을 듣습니까? 직원들에게? 좋다 그래요. 가라고 안 하면 같이 있을 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예. 그럼 맛도 이제 그때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있다는- 유지하고요. 있다는 얘기. 네. 그 맛은 네. 본인도 마음에 드세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예. 맛이 어떠세요? 여쭤봤더니 그대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또 식재료 구매를 일일이 다 하시는 게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아니,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신랑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작가들은 보니까 장 보러 다녀야 되네, 앞으로. 예, 그래서 제가 장을 볼 수가 네. 없으니까 제가 네. 주방 일을 손수 하니까 이제 저희 남편분한테 시장도 봐라. 평생 장도 안 본 분한테 그걸 어떻게 시키려고 생각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잘 못 싸우면 잘 못 샀다고 야단치시려고.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요, 사장님. 뭐 구매해서 배달까지 사실은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인건비 한 사람 분이 절감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화로 해서 주문하면 싱싱한 물건이 안 오잖아요. 야. 눈으로 직접 보고 가져야 네. 되니까. 중국 당산동이라고 그랬죠? 네. 메밀 막국수 전문점.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메밀 막국수집. 강원도를 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본토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을 제작진이 찾아갔다.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 주방 안은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여름이 끝나가는 마당에 메밀 막국수가 인기 있을까 싶지만 계절을 타지 않는 별미로 손님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아이고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 집만 찾는 이유가 있다면요? 면이 숙성이 잘 돼가지고 맛이 있고 또 양도 푸짐해서 이 집만 특성이 매운맛 있고 순한 맛 있고 내 마음대로 그 주문할 수 있어서 참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부담 없는 가격에 사람들 발길 사로잡는 이곳. 과연 사장님은 어떤 고민이 있을지 엄장욱 컨설턴트 그가 왔다. 현재 치킨집과 동시에 메밀 막국수집도 인수해 2개의 가게를 운영하는 김순영 사장. 역세권 지역이라 주말과 주중 손님이 꾸준해서 매출 면에서는 만족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갈 길이 멀다는데 사장님 이쪽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하철역도 가까운데 왜 많은 아이템 중에서 이 메밀이라는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다른 걸 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온 국민이 다 웰빙 하잖아요. 건강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국수, 메밀 막국수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 선택을 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다 맛도 개운하면서 깔끔해 가게 인수 후에도 메밀 막국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저기 같이 있네요 여기 주방에. 요 계란은 이렇게 여기 최종적으로 완성된 음식이 나오면 까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손님들한테 네. 일반적인 우리 주문 메뉴 나오기 전에 아. 고소하게 드시려고 아 기다리는 시간에. 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건데 어디 계란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나 매울까? 아, 여러 가지 약초로 장시간 삶은 영양식품 계란이네요. 주방 안으로 들어가 곳곳을 살펴보는 엄장호 기사. 손이 큰 사장님 덕에 모든 음식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메밀 막국수 맛은 어떤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푸짐하게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군침 도네요.
아냐 진짜 이 시간이 나는 제일 힘들어. 아우 정말. 이렇게 맛있고 또 상권도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뭐 1분 이내 거리인데 운영하시면서 가장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상권 자체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점심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저녁 손님들을 대접을 할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퇴근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메뉴 자체가 저녁 메뉴가 없어서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갖고 있는 고민을 우리 스튜디오에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메밀 막국수 전문점 인수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8월 초에 인수했습니다. 얼마 안 됐네 이제. 네. 얼마 안 됐는데 손해는 안 봤어요. 네, 아직까지는 손해는 안 보고. 그러니까 역시 인수할 때는 잘 되는 걸 인수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것도 한번 사장님께 여쭤봅시다. 예, 예. 판매되고 있을 때 잘 안 인수하는데. 되는 가게를 인수할 때는 권리금 더 적게 줄 수 있고 좀 싸게 하겠지만은 위험 요인이 있는데 잘 되는 가게를 인수했으니까 첫 달부터 흑자 보고 계신데요. 네, 사실 이제 잘 되는 가게는 영업권리금이 비싸기 때문에 예. 아마 인근 시세보다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인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위에 올라가 있다가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사장님 하시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메밀 막국수 성수기와 비수기가 너무 뚜렷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적응하고 계시지만 이제 약간 매출이 꺾일 때 이런 비수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본인만의 어떤 전략을 잘 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요. 홍보는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홍보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안 했어요? 예, 그냥 그대로 손님들이 또 찾아오시고 이래서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기존에 단골 손님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그 단골 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계속 그분들이 찾아주시고 제가 또 가서 맛이 어떠세요? 여쭤보니까 뭐 특별하게 변화는 없다고 그러세요. 예. 자,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의뢰인의 가게 운영 상태를 보고 MC는 MC대로 전문가는 네. 전문가대로 점수를 드리는데 자, 지금부터 저희가 점수 드리도록 할게요. 네. 관심 자. 가져주세요. 저희 MC 점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뭘 좀 무시하면 안 돼요? 공정하게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점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좀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왕정근 씨, 오. 자, 그러면 자, 그럼 이세진 공개하도록 씨부터 할게요. 공개하겠습니다. 자, 짜잔! 93점. 93점! 예, 저는 92점. 저 비슷하시네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아, 근거 무조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제까지 뭐 운수업부터 화물, 운송, 부동산업까지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사업을 이어오셔서요, 끈기와 인내심 굉장히 좋고요. 사업을 치킨집부터 지금 메밀 막국수집까지 인수해서 좀 기반을 다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에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물 가격도 굉장히 좋잖아요. 6,000원. 네. 네, 그래서 93점! 저는 뭐 근거 없습니다. 그냥 한 92점 드리면 되겠다. 아, 이게 없어요? 그냥. 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요, 잘하고 전문가의 계시고. 이 공정한 점수가 그렇죠. 기다려지는데요. 어차피 이 점수가 중요한 것이지. 네, 이경희 소장님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91점. 되게 봐봐요, 재밌네. 저희랑 비슷하잖아요. 아니, 93, 92, 91로 갔어요. 네. 예. 컨닝하신 거 아니죠? 자, 소장님의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사장님 보면 딱히 우리가 소자본 창업 그러면 뭐 아둥바둥, 네, 죽기 살기로, 안달복달 뭐 이런 단어가 좀 떠오르는데 예. 그 노장 사상을 보는 것 같아요.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경영을 하시고 또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경영을 하시는데 아마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 또 순수해 보이는 저런 얼굴이 우리 사장님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아닐까. 그냥 손님들이 쳐다보고만 있어도 편안하고 종업원들도 또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케팅 부분에서 조금 약한 게 흠인데 그건 앞으로 갖춰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평가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업 준비 스마일맨이 네 개니까. 4개. 네, 사실 얼굴만 봐서는
살림만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오셨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 네, 뿌듯하시잖아요. 네,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여성 사학가로서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물론 뭐 장학 교육을 막 듣는다든지 그런 건 안 하셨지만 이미 오랫동안 사학가의 자질을 키워왔다. 자, 매출 3.5예요? 3.5? 네, 매출은 지금 워낙 잘 되는 점포를 네. 인수하셨는데 딱 인수하는 시점이 매출이 좀 꺾이는 시점이거든요. 계절이 변하는. 네, 사장님이 경영을 잘 못했다기보다는 그 업종 자체가 매출이 꺾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가게를 인수한 게 아니라 워낙 잘 되는 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잘 되는 가게들은 주인이 바뀌면 매출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에서. 그 매출 한번 여쭤볼게요. 그 가게 인수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예상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 내가 요 가게 내 거 되면 얼마쯤 올라오겠다 하는 예상하고 네. 실제하고는 어떻던가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거의 같았어요? 어허. 네. 그러면은 뭐 생각했던 거하고 같으면은 아직은 걱정이 크게 없으시겠네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됐다는 얘기죠. 예. 네. 입지상권 3. 네, 입지 상권은 지금 어떤 유동인구나 뭐 주변의 어떤 그 상권의 활성화 정도에 비춰보면 그렇게 좋은 상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그 역세권 주변에서 약간 좀 외지로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상권인데 실제로 이제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상권이 아닌데 속은 좀 알찬 상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인근에 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명성을 좀 만들면 끌어들일 수 있는 그 고객층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관공서가 3개나 있고요. 또 이제 기업체도 큰 기업체도 하나 있고 또 작은 어떤 회사들도 많이 있고 인근에 많지는 않지만 주택가도 좀 있기 때문에 사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권인 것 같습니다. 경영 보겠습니다. 짜잔. 4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참 잘하시는 게 원가 관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좋은 인상의 고객 관리를 잘하고 편안하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마케팅적인 노력은 별로 하지 않으셨는데 그건 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인상덕을 좀 많이 보셨군요. 그 본인의 끊임없는 수양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음 서비스 서비스. 하죠. 네, 서비스도 뭐 저 사장님 딱 얼굴 보면 네. 고객이 저 집에서 행복하겠구나 뭐 그런 게 느껴지기 느껴집니다. 때문에 예. 네, 서비스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손도 크시고 정말 고객들한테 많이 퍼주는 음식 장사는 잘 퍼줘야 되거든요. 손님들한테 네. 막 더 퍼줄 때 아깝지 않죠? 아깝다 생각하면 장사. 그 아까우면 안 되죠. 하지 그건 되게 말아야죠.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민원이 2가지가 있어요. 저녁 매출 좀 올리자. 그 다음에 홍보 방법. 홍보를 좀 하고 싶다. 이 네. 2가지. 네, 우선은 저녁에 지금 보면 오리하고 보쌈이 있는데 실제로 그 오리도 그렇고 보쌈도 그렇고 뭔가 스토리가 있는 독특한 그런 메뉴는 아니에요. 그냥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 인근의 그 상권의 특성을 보면 중장년층들이 많이 있는 상권이에요. 한식을 선호하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있고 또 관공서들이 있기 때문에 노령 여하에 따라서 단체 회식 같은 거 물론 이제 좀 성업 중인 활성화된 상권으로 고객을 뺏길 수도 있지만 또 워낙에 이제 여름철에는 또 맛집으로 알려져 있고 잘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녁 회식 고객들이나 단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금 별로 노력을 안 해서 성과를 못 거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녁 메뉴를 좀 뭔가 스토리가 있는 개성이 있는 독특한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보쌈을 하더라도 각별히 품질에서 신경을 써서 약간 차별화해서 한다든지 저는 오리는 사실 지금 하고 계시긴 한데 약간 좀 반대? 네, 그 조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오리고기 자체가 약간 느끼하기도 하고 소비 회전하고도 조금 그렇게 자주 먹진 않잖아요. 네, 자주 오리를? 먹지 않기도 예. 하고 그래서 오리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는 요즘 뜨고 있는 콜라겐이 많은 족발 같은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주방이 너무 좁아서 족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고려해 보셔서 보쌈이나 족발 중에서 특히 이제 족발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강조하시고 또 주변에 좀 막걸리를 좀 개성 있고 독특한 뭐 동동주 같은 거 좀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쨌든 한식이기 때문에 소주나 이런 것보다는 막걸리하고 잘 어울리는 안주나 이런 단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메뉴들을 조금 준비하셔서 저녁에 좀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매출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방장이 족발 가능해요?
저희가 그건 시도를 안 해봐가지고 예. 좀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아니 될 것 저희가 같네요. 보쌈을 삶으니까 아마 족발도 가능할 거예요. 예, 보쌈을 삶고 있거든요. 좀 독특하게 하는 개성 있고 괜찮은 곳에서 노하우 전수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홍보는 사실 소셜 커머스 같은 것들 지금 이제 약간 비수기에 접어들고 또 전액 매출이 안 오르니까 고려해 볼 수는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성수기 때 워낙 매출이 잘 나오는 점포기 때문에 비수기 매출도 사실 그 상권에서 낮은 매출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면 평균 이상으로는 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굳이 뭐 소셜 커머스까지 해야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오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밀 막국수가 유명한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 저녁 메뉴를 약간 특화시키거나 약간 동동주 같은 거 좀 맛있는 거 특화된 것을 해서 그걸 많이 좀 홍보를 하시고 바깥에 뭐 배너를 건다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근에 고정 고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함 마케팅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미소 마케팅만 네. 주력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기존 바쁘다 보니까 뭐 마케팅이라는 신경 거는 쓸 생각을 여력이- 못 해봤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워낙 고객 관리를 잘 하시니까 조금 더 마케팅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녁에 손님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녁에 단체 고객이나 회식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약간 리뉴얼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 깨끗하고 뭐 나쁘진 않은데 좀 개성 있는 그런 건 좀 약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점포 앞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꾸밀 수 있는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점포 앞에 뭐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놔서 약간 메밀 네, 토속적인 분위기를 좀 한다든지 지금 천정에 뭐 조명 같은 것도 그냥 형광등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약간 조명을 바꿔서 요즘은 또 전통 맛집 같은 데 가보면 바구니 같은 거 잘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개성 있는 그 조명 같은 것들을 설치해뒀는데 매장을 좀 이제 지금 주방을 잡기 위해서 주방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주방이 안정되면 나오셔서 매장을 좀 개성 있게 꾸미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단체 고객이나 조금 더 객단가가 높은 고객들 뭐 삼합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주방 사정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약간 고가의 그런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는 저녁 때 그 메밀막국수 집에 대포 한번 하러 가야 되겠네. 족발이 그렇게 맛있다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삼합은 더 맛있다며? 막걸리는 어떻고? 이렇게 예. 오늘 좀 말씀을 듣고 보면 뭐가 좀 눈앞이 밝아진다거나 저희가 이제 마케팅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안 써도 현재 상태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네, 지금 현재는요. 그냥 그런 대로 만족하려면. 네. 그러나 이제 정말 저녁에도 손님이 붐비고 그야말로 대박이 나려면 이제 오늘 해드린 그런 말씀들을 좀 참고하시면 네, 참고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희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만 번 쉬니까 벌써 20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 최고의 저분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할 수 있을까. 난 안 물어볼래. 너 그럼 SMK양 만약에 변신을 시켜드린다면 좀 더 어려 보이는. 네, 꿈 해몽 전문가는요, 이렇게 해몽을 실컷 잘해주고 나서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최고의 꿈 해몽은 마음가짐을 스스로 잘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꿈 해몽 전문가라면서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좋은 꿈은 몇 가지 있잖아. 뭐 용꿈, 돼지꿈 이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애매한 꿈 같은 거 딱 꿨을 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난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스스로가 좋게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거 조심해야겠네. 이런 분도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게 긍정의 에너지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꿈에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부터 먼저 잘하자 이런 뜻으로 그리고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의 업소가 대박나는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